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중증 청각장애인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증이라 하면 2급 이상을 말하는 거죠. 중증 청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취업을 하고 기술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면접을 하고 사후지도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청각훈련처에서 처장 윤중호입니다. 이 장기간 계속되는 이 강의에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분도 그래서 원래 마지막에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초반에 좀 틀어드리고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이 제가 이 경상도라 천천히 할 텐데 수어 통역사분이나 속기사 분들께서 처음에 배를 내서 제가 천천히 하겠지만 이 에너지 탄력을 받아서 빨라지더라도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그 앞서 말씀하신 인공호화나 난청, 보청기 부분의 개념이 조금 다른 그런 예후가 좋은 청각장애인이 있으시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수화만을 사용하거나 그런 예후가 좋지 않아서 아예 듣지를 못하거나 또는 완전 농화인이거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잠깐 보시고, 자, 이 영상은 그 사람 눈에 아이 트래커를 달았습니다. 아이 트래커라는 것은 청각장애이든 우리 청인이들 공부를 할 때 수업을 할 때 어디를 많이 보느냐는 거죠. 특히 청각장애인들은 시각으로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받을 때, 특히 비대면을 볼 때 어디를 많이 보고 어디를 주시를 많이 하면,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학교 기관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꼭 조심하시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단에서도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작년에 전수 제가 교육을 한 경험도 있고요. 자, 보는 시각으로만 청각장애인 학습을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빨간 점들은 아이 트래커를 보고 어디를 많이 보는지를 나타내는 영상입니다. 조금 보시다가 끊어서 중요한 부분만 보여드리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볼륨. 자, 볼륨을 줄이고 영상만 보시면 되니까, 지금 현재 말을 교사분이 하고 계시는데 얼굴 모양, 그러니까 입 모양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건 장애 구분 없이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제스처나 판서를 할 때 시선이 어디로 빼앗기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청각장애인의 통합교육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공부를 할 때 과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부를 할 때 그 학습 성취도가 나올 것인가? 그렇다면 교사가 어떤 배려를, 작은 배려만 해주면 해결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화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청각장애인에게만 아이 트래커를 달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비장애인, 청인에게 달았던 화면입니다. 손을 뻗어서 판서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판서를 해서 필기를 하는 순간 시선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강사분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청인 같은 경우에는 말도 들으면서 판서를 보면서 학습이 충분히 가능하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만약에 인공호화나 보청을 껴서 80% 이상이 들을 수 있다면 괜찮으나, 청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수업에 들어갔을 때는 판서 위에 강사분이 말하는 얘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트, 대필 또는 속기 이런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학교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에 학생 중에 청각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판서를 할 때 말을 동시에 하지 않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연습은 정면을 보았을 때 반대편의 시계나 액자나 눈에 들어왔을 때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모양과 음성과 같이 보여주는 게 청각장애는 굉장히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제스처도 불필요한 제스처. 제가 여기서 그냥 말을 하다가 손을 이렇게 뻗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60%는 제 손을 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손뻗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스처에 의미가 있는 거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오케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스처의 의사 표현입니다. 불필요한, 특히 주머니에 손을 넣다든지 또는 머리를 끄적인다든지 또는 벽에 손을 짚고 강의를 한다든지 청각장애인이 있을 때 이런 제스처는 굉장히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아울러 이 화면을 점검 혹시나 준비하신 분도 굉장히 교육과학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디멘션에. 왜냐하면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역시 청각장애인의 기준에서 왼쪽에 수화, 강사, 오른쪽에 본론, 밑에 자막을 배치했습니다. 보통은 TV를 보시면 우측 하단에 동그랗게 수화가 있고 자막은 본 영상과 겹쳐지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전혀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중도가 좋은 화면이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청각장애인이라고 하고 오프라인에 지금 이 강의가 설치되어 있다 하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 저와 화면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보시는 교사나 또는 학교 유관기관, 특히 부모님들, 학교에 보내면 다 잘할 것이다.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확인하시고 학생에게 뭐가 불편한지 물어보고 특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학에 가면 장애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꼭 혜택을 받으셔서 내가 필요한 지원이 뭔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추천을 해드리는 것은 노트 테이킹 또는 속기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표지 하나 띄워놓고 너무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완전 수화인, 수어를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수어도 이제 몇 년 전에 언어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 국어처럼 언어로 인정이 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도 있고 완전 난청인 경우도 있고 인공호흡 수술을 했으나 예후가 좋지 않아서 들리지 않는 분도 계시고 본인의 선택권이 없이 어릴 때 했다 해서 인공호흡을 떼버리는 분도 계시고 보청기를 했으나 그게 나한테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직장생활의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 물론 들리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또는 직업이 인지상이 나왔다면 청각장애인이 어릴 때부터 그럼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또 그런 분들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에 갔을 때 어떤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있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지 맨 마지막에는 그러면 우리 기관들, 공공기관들, 유관기관들 또는 학교, 부모님들은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해소가 되는지에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의 혁신성장 분야입니다.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우선 4차 산업에 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차는 그 수증기를 이용해서 기차가 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었고 2차는 전기가 나와서 대량 생산하고 분업화하는 산업이었습니다. 3차는 컴퓨터의 등장으로 정보화 또는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이 시작됐고 지금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4차는 AI, IoT, 자율주행, 디지털, 바이오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드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먹거리, 우리 모든 사람들 또는 모든 사회가 성장할 수 있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우월한 8가지 분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자료실에 게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줄였습니다. 제가 왼편에 파워포인트로 글자만 크게 한 것은 화면 구성이 수화도 크고 제 모습도 크고 자막도 크고 해서 화면까지 글자가 작으면 너무 안 보일까 봐 크게 했습니다. 단점이 그거죠. 화면이 작으면 글자가 작아진다는 단점 때문에 글자를 좀 크게 했습니다. 우선 에너지 신산업입니다.
에너지 신산업은 재생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창출하는 태양열, 지력, 수력 이런 파트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보일 거고 특히 전기를 생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전에서 100%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이 전기를 생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두 번째 미래자동차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래자동차는 이제 준비를 할 때 미래자동차 부분을 동영상을 준비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그거보다 미래자동차는 아주 개념의 차이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은 몇십 년 전만 해도 큰 안테나 뽑고 귀에 대고 통화하는 게 아주 자랑거리였고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만 없다는 이유로, 두 번째는 통화 품질에 대한 이슈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시티폰도 나오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옆에서 통화하는 것도 나오고, 지금 이 내용은 좀 연륜이 이해하시는 분은 연륜이 좀 많이 되신 분들만 이해하실 거고, 근데 요즘 어떤 스마트폰이 통화만 하는 게 아니죠. 전자상거래, SNS, 모든 정보의 수집, 통화 또는 뭐 금융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통화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 지금은 이동만 하지만 미래 분야에서는 개인 독서실이 된다든지 침대가 된다든지 내 휴식 공간이 된다든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된다든지, 왜냐 안에 들어가 커피포트 들어가면 220V가 들어오니까 꼭꼭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전기장판을 켤 수 있고 시동도 켜지 않고 에어컨과 히터를 다 이렇게 클 수 있고 그 자체가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고 이동의 개념이 아닌 생활 공간 속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청각장애인이 진입을 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는 거죠.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리스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격으로 사람을 진료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긴 하나 제 분야가 아니라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드론. 많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많이 아시는데 드론이 과연 어디에 활용이 되냐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어제 쿠 땡땡 창고에서 아주 대형 사고가 났죠. 소방관 한 분도 실종이 되셨고, 그때 드론을 이용하면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드론을 한 100대를 띄우는 거죠. 공장 안으로. 불에 타면 어때요? 한두 마리가? 쫙 보내서 구조대원을 찾아내고 불의 화점이 어딘지도 근접해서 갈 수도 있고, 물을 한 통을 싣고 가서 아주 화점에도 뿌려놓을 수도 있고, 위치를 파악하고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 빅데이터를 모아서 이 공장에는 화점이 어디였고 구조대원이 어디 살아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의 드론은 농약을 뿌리거나 관찰하거나 카메라로 보기만 하는 파트에서 한 대 띄우고 말고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굉장히 청각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겁니다.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는 전자상거래, 카카오뱅크 이런 부분이라 나오는 부분이고, 스마트팜도 사계절 관계없이 야채나 과일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IT 기술을 접목을 한 겁니다. 햇빛의 유무와 관계없이. 스마트시티, 중앙 통제로서 모든 시티에 있는 부분이 교통, 환경, 주거, 복지가 한 시스템으로 통합이 돼서 사람 중심으로서 흘러간다는 개념입니다. 단점은 중앙 시스템이 아웃되면 블랙아웃이 돼버린 단점이 있긴 하나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것까지도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스마트 공장, 청각장애, 지금도 우리 스마트 공장에 청각장애 취업하는 학생도 많고요. 스마트 공장이 생소하실 수도 있으나 과거 공장 자동화라는 부분이 있었으나 현재는 불량률까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예상 불량률, 언제 누가 어느 파트에서 불량률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 만족도도 향상이 되고 불량률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8개 성장 분야가 있는데 이 8개 성장 분야를 하고 있는 기업에서 그러면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인재상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할 것이냐는 거죠. 6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물론 많은 인재상이 있으나 이 6가지를 뽑은 이유는 그 다음 장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혹시 제가 말이 빠릅니까? 속해서 괜찮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포용력, 협업 능력, 또 다학제 간 지식 융합력, 미래 예측력, 데이터 분석 활용력, 기초 기술 활용력 뭐 등등 6가지가 있습니다. 왜 6가지가 뽑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8가지의 산업의 성장 분야에 1순위, 2순위를 거의 이 6가지의 인재상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가 중요하고 6가지 부분을 갖추고 있다면 어떤 분야든 진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세히 읽지는 않겠고요. 자, 미래 예측력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당연히 말 그대로 환경 분석을 통해서 변화 흐름을 예측하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다학제 간 지식 융합력, 타 분야 지식을 자신의 업무에 맞게 접목, 적용하는 거죠. 기초 기술 활용 능력, 기초 기술, 아주 바닥에 있는 또는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체질화시켜서 상용화하는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부분을 말을 하는 건데요. 고도의 좀 학력과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2가지입니다. 자기주도 학습력과 포용력, 협업 능력이 청각장애인에는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 한 20년 동안 청각장애인 중증만 취업을 시키고 상담하고 사후지도를 해본 결과 업체 사장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보여드리겠지만 결론은 이 2가지로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다음 장에서 이런 능력을 키울 때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은 스스로 찾고 학습하는 능력이죠.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내가 뭘 모르고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부족하게 뭔지를 알 수 있는 능력, 그 메타인지의 능력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에 따라서 이 능력이 좌지우지가 되고 아주 적극성을 띤 청각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포용적 협업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문헌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정체성, 아까 박진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헬렌 켈러가 시각장애인은 사물과 멀어지게 하고 청각장애인은 사람과 멀어지게 합니다.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면 언어가 다르면 문화가 다른 거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가 다른 사람끼리는 대의사소통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뭐 아프리카 사람이 와 있다.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청각장애인이 이 6가지 역량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키워드와 대응 전략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적 협업력입니다. 키워드는 이중문화 정체성. 정체성이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사회에서 협업을 하고 좋고 아무 무리가 없는 정체성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인과 난청 또는 뭐 농인 이 다문화를 인정하는 것이죠. 보통은 중도 장애를 얻은 사람은 나는 농인이 아니야, 나는 청각장애인이 아니야,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농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도 장애인 분도 실제 청인하고 대화를 해보면 완벽한 발음과 완벽한 의사소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농인의 경우 우리는 수어가 국어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수어만 가지고도 평생을 잘 살 수 있어. 청인은 우리하고 좀 다른 세계에 있는 분들이야 해서 청인 문화를 인정 안 하는 분도 계신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두 문화를 융합해서 잘 살 수 있는 또는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호 문화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인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중문화 정체성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시를 좀 들려고 합니다. 제 장인 장모님이 이제 중증 장애인 2분 다 그러세요. 근데 결혼을 할 때 이제 중증이신데 2급 이상이시죠. 어릴 때부터 그런 분이 만나셨으니까 와이프를 만났는데 너무너무나 긍정적이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디든지 모시고 가고 소개시켜주고 자랑하고 하는 거죠. 현재 뭐
방송으로 지금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이런 말 하면 오늘 저녁 반찬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아무튼 그 말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농아인 부모님도 계시고 자기 자식도 계실 거예요. 반드시 애를 키우거나 할 때 이모, 고모, 삼촌 또는 다양한 대화, 여러 가지 경험 이런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특히 대화를 많이 하셔야 그 자식이 사회의 융화가 잘 된다는 거죠. 지금 자식이 건청인이고 부모님이 청각장애인 것을 코다라고 그러죠. 코다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농인이라고 해서 청인과 대화가 하지 못할 거야. 그런 게 없죠. 와이프는 수화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희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직업도 구축하고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포용적 협업력에서 대응 전략에 오른쪽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말을 적었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 음식 씹는 소리, 문 쾅 닫는 소리, 대화 때 고함 지르는 소리. 아주 상식적이고 하지 말아야 할 청인들의 기본 매너이죠.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본인이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매너인지를 모르죠. 자기한테 본인한테 이런 소리가 난다는 자체를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슬리퍼는 그렇게 발에서 떨어져서 걸으면 딱 소리 나기 때문에 회사 기숙사에서 실제 일어난 사례입니다. 기숙사에서 새벽 4시에 화장실 간도 가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 회사를 퇴사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밥 먹을 때 너무 음식 씹는 소리가 큰 거예요. 쩝쩝거리는 소리. 그런 것은 집이나 학교에서 수시로 지적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청인도 당연히 안 해야 되죠. 근데 본인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금방금방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문 닫는 소리. 특히 청각장애인이 대화를 할 때 더 시끄럽습니다. 왜냐? 성대 이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미래의 측력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연습, 특히 신문지, 간략한 아주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매일 신문이나 만화나 TV나 뭐 어떤 오락도 좋고요. 보고 이해되지 않는 단어 10가지만 가지고 와서 서로 얘기를 하자는 거죠. 10가지만. 이해되지 않은 단어. 각각 10명이면 100개를 가져와서 서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 나라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특히 그중에서 나왔던 단어가 고용이라는 단어를 50%가 모르더라고요. 고용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참 안타까웠고 그 정도로 아까 언어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문해 능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글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 따라서 지금 기재부가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할 때 굉장히 반대의 경향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설문조사를 할 때는 아주 쉬운 말로 풀이하거나 수화로 보내주거나 또는 옆에서 수화통역사가 도와주거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말로 만족 문항이 있으면 그냥 점수가 1이면 1등인 줄 알고 전부 1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또는 5가 가장 높은 점수라고 체크를 해버리거나 청각장애인에게 설문조사 부분에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 습관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초기술 능력, 흥미 중심의 놀이를 어릴 때부터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위험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원해주고 해보게 하고 왜냐 그런 것들이 기초 활용 능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스스로 행동을 하게 해야 됩니다. 기숙사에 저는 100% 기숙사 생활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약 50%가 빨래를 못해요. 세탁기에 놓고 버튼을 못 누릅니다. 왜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저는 학생의 나이가 23살인데 의외로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틀린 결정을 할 때도 존중해주고 또 다학제 간의 지식 융합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공을 선택할 때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대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어떤 분야가 있는데 그것만 파괴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하게 하셔야죠. 적성이 맞거나 안 맞고 무조건 경험하게 해서 어떤 게 맞는지 찾아가는 방법이 지금은 중요합니다.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분야만 파괴한다? 뭐 별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분석은 빅데이터 분야인데
이 부분은 어릴 때부터 뭘 해라고 말씀드리는 분야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학력에 대한 목표도 세워야 되고요. 아주 고난이도의 부분이라 제가 청각장애인이 이 부분에 진심을 할 때는 이걸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식적 배경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진입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수업하는 게 효율적인가, 또는 우리 학교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지, 학생은 어떤 준비를 해야 효과적인지, 이런 등등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화통역사는 보든 안 보든 수화통역사는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수화통역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대면에서 화면 구성은 자막이 나오고 지금처럼 질문도 하고 화면이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연했던 학회의 학술지에 보시게 되면 자막과 수화가 동시에 지원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결론은 그거죠. 자막과 수화가 동시에 지원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게 좋죠. 특히 거기서 강사가 있다면 강사의 입모양을 화면 근처에서 제시하는 게 가장 학습 효과가 좋아진다는 결론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말입니다. 비대면 수업에서 준비 사항은 학교 측에서 좀 말씀드리는 수화통역사, 보든 안 보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막 프로그램, 아까 AUD도 있었고요. 구글, 소보로 이런 등이 많이 있습니다. 강사의 수업 진행 방식이죠. 아까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천천히 이해하고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강사의 수업 방식에 따라서 청각장애인이 학습 성취도가 올라갈지 말지가 100% 결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화면을 바꾸거나 갑자기 자리를 띄우거나 화제를 갑자기 바꾸거나 하게 되면 청각장애인이 혼란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모양을 천천히 크게 하는 게 좋고요. 자, 부모님들이나 본인은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학습 가능한 주위 환경, 조용한 환경이 있어야 되고요. 가급적 큰 화면을 해야 됩니다. 보통 스마트폰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것은 에러가 발생 시에 담당 교수와 연락하는 주택으로 해야지 스마트폰으로 학습하는 것은 비추를 해드립니다. 모르는 내용에는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질문하고요. 아까 노트북이 굉장히 갖고 싶은 보조 도구라고 되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맞는 얘기고, 공단에서 노트북도 노트북이라고 표현보다는 탭 정도는 보정학기기로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있고요. 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학교 측면에서 실습이 부족한 부분들은 한두 번씩 나와서 실습 지도를 하고 있고요. 화면이 너무 작거나 스마트폰 힘들다 해서 공단에서는 타블렛이나 노트북을 대여해서 지급을 각각 다 해주고 있었고요. 집중 어렵고 자막과 필기, 화면 동시에 보기 어렵다. 천천히 하고 자막 크기를 본인이 볼 수 있게 확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복습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자막 번역이 정확하게 되질 않는다. 항상 자막 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속개하시는 분이 옆에서 하셔야 되는데, 속개하시는 분이 24시간 옆에 있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대체 방안으로 자막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정학기기는 보시면 많이 아시고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공호흡 수술도 있고요. FM 수신기도 있고 텔레코일을 잠깐 설명드리면, 과거에 와이파이는 어떤 특정 구간에 들어가야만 와이파이가 됐듯이 텔레코일도 특정 영역에 들어가면 보청기에 텔레코일 온, 의무적으로 텔레코일이 다 심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역에 들어가면 필요한 말만 보청기로 들어가는 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상 전화기 이런 부분도 있고요. 보정학기기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각과 촉각으로 대체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접목된 청각장애인의 기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증강현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계과, 저는 기계과인데 기계에 머리를 집어넣고 실습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기계에 똑같은 영상을 찍어서 머리를 집어넣고 AR을 들어가서 보는 거죠. 가공하는 건지 위험한 상황을. 또 모션 인식. 자, 모션 인식은 어디까지 기술이 올랐냐면 지금은 음성을 하면 문자로 바꿔주는 거는 많습니다.
많은데 수화를 했을 때 문자를 해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원천 기술이 개발이 됐다는 거죠. 모션 인식으로 관절 요 끝에 테이프 밴딩을 쭉 발라서 내가 수화를 하면 그게 문자로 전송되는 게 있고요. 모션 인식, 내 관절의 모션을 인식해서 문자로 들어가는 게 개발이 되어 있고 곧 상용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성인식 기술은 많이 알고 계시듯이 AU라든지 아까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는 현재 음성인식 기술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애로사항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실제 청각장애인이 일기를 적은 건데요. 낮에 뭐 말을 많이 걸어오고 입모양에 보아야 되고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밤만 되면 평안하게 찾아온다는 거죠. 보청기도 빼고 편하게 잔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건데 실제 사회에서는 내 앞에서는 알았다고 그래놓고 왜 전혀 다른 일을 했구나. 또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껴야 되기 때문에 입모양을 보여줄 수가 없어. 입모양을 봐야만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각장애는 멀쩡하니까 수어나 필터만 하면 되지 뭐 다른 지원이 필요하나? 또는 청각장애는 못 들으니까 귀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괜찮을 거야. 이런 오해와 편견이 지금 사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인공화호나 보청기나 여러분이 하신 분들조차도 사회에 나와서 겪는 애로사항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소리가 전혀 안 들린 분들은 더 심하게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55개 기업체 공장장님하고 고용주 분들에게 직접 상담을 해서 청각장애인하고 고용을 해서 해보니까 어떤 게 가장 힘드냐는 거죠. 이것만 고쳐주면 좋겠다는 거를 한 100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범주로 나눠서 구성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14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건 실제 현장에서 청각장애인이 겪는 실제 모르고 하는 행동인데 고용주나 사업체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쳐줬으면 하는 내용이죠. 빨간 부분들은 특히 비율이 많아서 빨간색을 했습니다. 의사소통의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뭐 사실 예견된 얘기도 하죠. 청각장애인하고 청인하고 대화한다는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든 통화를 해야 되는데 오해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내용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했다고 해요. 뭐 여기는 영어를 잘하시니까 딴 나라의 예시를 들어야지. 소련에 갔는데 조금은 알아요. 그래서 막 듣다가 오케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대답해 주셨고 아무튼 뭐 외국이나 갔을 때 대충 한 50% 알아듣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뭐 오케이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물어보지 않고. 그 똑같습니다. 청각장애인도. 왜 그러냐? 내가 다시 물어보면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것도 못 알아들었어 하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 못했는데 이해했다고 해요. 그러면 실제 작업시켜보면 작업 분량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생산성이나 손해를 많이 입히는 경우입니다. 빼먹었는데 7번 같은 이성 문제가 해상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성 문제. 자, 이성 문제는 왜 발생을 하느냐면 실제 이성 교육 또는 학교 때 뭐 성교육을 많이 하는데 성교육을 가보면 실제 영상이나 그림이나 하게 되면 부수적인 설명을 청각장애인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오해가 되는 소지도 많습니다. 저는 가장 큰 것은 9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과 다른 세상과 의사소통을 하는 게 스마트폰 뿐이기 때문에 손에 절대 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회사에서는 작업 중에 스마트폰을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또는 불량도 많이 생기고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 특히 기계회사는 그래서 근무 중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휴식 시간에 본다든지 특히 저희들 기술 교육할 때는 모든 학생들이 실습장에 들어오면 스마트폰은 전부 제자리에 꽂아 놓습니다. 별도로. 그런 습관을 좀 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보지 않는. 또 12번 아까 말씀드린 슬리퍼 끄는 소리, 고함 소리, 문 닫는 소리 좀 살살 작게 나게 해달라.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일이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각장애인 경우에는. 또 14번 같은 경우에는 구화, 독하나 립싱크를 그러죠. 그러니까 입모양을 보고 읽어내는 능력 또는 말을 하는 능력 청인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암의 지원사항입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하고요. 청인과 농인 또 난청의 문화를 이해하는 연습. 아까 이중문화 정체성이 있었고요. 회사에 입사할 경우에는 불만이나 건의사항은 반드시 먼저 상사와 상담을 하고 이력서는 경험 있는 분에게 확인을 받고 또 5번 면접할 때는 면접관의 눈을 응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지 못하는 경우는 수어로 면접을 볼 경우에는 눈을 응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어 통역서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관 뒤에 서서 하는 게 가장 좋고 빗을 등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좀 너무 세부적인 얘기라도 넘어가고요. 어릴 때부터 안 믿고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는 게 청각장애도 좀 배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나온 물은 자료로 대치를 할 거고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가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꼭 양해를 구하고 청각장애인이 쓰면 좋겠고, 업무 지시를 했는데 약속이 있어서 바로 가버리는 거죠. 미리 양해 구하지 않고. 이거는 실제 제가 당했다 보다 급여가 하루 늦게 들어요. 전산착오로. 근데 청각장애인이 사장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뭐냐? 사장 왜 돈 안 줘? 고소할 거야. 이렇게 보냅니다. 그걸 저한테 사장님이 보냅니다. 저한테. 근데 그 왜 그러냐? 그 청각장애인은 그게 나쁜 말이고 기분 나쁘다는 말을 몰라요. 물행이 떠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우리 영어 쓰듯이 명사 몇 개 써서 외국인이 이해하듯이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굉장히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해가 생겨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작업을 했으면 꼭 물어보고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이거는 메시지로 주고받았던 내용인데 내가 뒤에서 불렀는데 무시하고 가더라. 뭐 다음 좀 신경 좀 써. 이런 걸 보내요. 요즘 청각장애인들이 완전 소리를 못 듣는데 헤드폰을 끼고 거리를 많이 돌아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못 듣는데 헤드폰을 끼고 다녀요. 벗고 다니면 누가 날 부르면 난 몰라볼 거니까 헤드폰 끼고 있으면 내가 음악 듣고 있으니까 아예 안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을 표시내기 싫어서 헤드폰을 끼고 있으면 안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뺏어서 들어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두 번째, 목소리 커서 알아듣기 편하지 그러진 않고 입모양을 꼭 봐야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적응 기간에 약 3개월 동안은 근로지원인 제도라는 게 저희가 있습니다. 청각 수화 통역서도 있고요. 지원을 내서 초기 적응 기간에 때는 계속 팔로우업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불만과 오해를 토로할 수 있는 아주 상담, 그냥 면접이나 상담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라든지 청원복지관도 굉장히 좋고요. 또 세 번째는 청각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청각장애인이 취업을 한 그 회사의 동료부터 시켜야 됩니다. 동료한테 청각장애 이런 특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일을 잘합니다 하는 교육을 수시로 해주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7번 손으로 입모양 가리지 않기, 투명 마스크를 쓰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10번 같은 걸 보시게 되면 화장실 문에 사용 중이라는 표지판이 없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청각장애는 무조건 문을 다 열어봐요. 뭐 잠겨있든 열려있든 무조건 닫혀 있으면 무조건 열면 안에 있는 분은 굉장히 놀라죠. 그래서 문에 잠그면 사용 중이라는 문구가 또 뜨게끔 아주 사소하지만 청각장애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게시판에 미리 알려주고 뭐 쉬운 말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시간 제가 준비한 자는 이 정도고요. 뭐 패널 시간에 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고 사회적 장애 있는 부분들이 농아인에게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하고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